한국 시장 돌아왔구나. 딱 그 멘트가 생각이 들어요. 차태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불리한 시장입니다.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불리하고 과거의 경험이 너무 많은 분들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조정이 와야 될 시점에 조정이 안 오고 반등이 와야 될 때 반등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킷 브레이커가 일주일 단위로 걸리는 이런 시장,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ETF도 너무 많아졌고 기계 매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외국인들? 아니, 삼성전자는 17만 원대 그렇게 팔아댔기더니 20만 원대 다시 산다고요? 주식 참 잘하시네요. 네, 한익수도 마찬가지고 예. 저감에도 고가 매수의 달인들 그런 패턴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얘는 안 간다. 오늘 나오는 현상 보면은 그냥 시장이 어차피 돌아가려면 주도주가 먼저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많이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고 지금 주도 섹터는 계속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물고 끝까지 가야 치과 비용이라도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을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5%나 급등을 이뤘네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말렸죠. 예, 어제 또 오후장 확 밀릴 때 또 거기다 손절을 하고 아이고 예, 또 손절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뭐 오늘 나오는 현상 보면은 그냥 시장이 네. 어차피 돌아가려면 주도주가 먼저 돌아간다라는 걸 분명히 많이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줍줍 아시죠? 그 줍줍 민수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반도체를 너무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줄였습니다. 아, 반도체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줄이신 거예요? 네, 그냥 끝까지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이 욕심은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또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론. 왜 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눈에 내가 내일 가서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약간 공백 상태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장이 안정을 받는데 반도체가 이제 올라올 만큼 장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고 싶게 되면은 약간 섹터의 순환매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쪽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또 줄여놓고 내일은 또 다른 섹터에서 좀 줍줍할 거 없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냥? 아니 뭐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아. 예, 그거만 또 갖고 예 다음은 다음대로 근데 내일 올라가면 또 배합 예 네. 네, 앞서서 저희가 개인이 잘했냐, 외국인들이 잘했냐, 누가 승리를 했을까 했는데 개인의 큰 손인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예? 차익을 일정 부분 하셨다라는 말씀이셨고 저희 조단이 찍힌 거에 대부분 자금이 대표님 그러니까요. 자금이라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왕 사조 산업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우 센터장님께서는 오늘장 한 말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오늘장 한 말씀 항상 여쭤보셔가지고 오늘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 이게 영화를 많이 보신 분도 아시는데 제가 멘트를 알리고 싶은 건 차태식이 돌아왔구나. 네. 예, 그 멘트, 예, 그 한마디로 한국 시장 돌아왔구나. 이제 거의 이제 6천 가까이 다시 거의 하락분 다 한숨이 반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딱 그 멘트가 생각이 들어. 차태식 돌아왔구나. 이렇게 돌아왔어요.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알 텐데. 하여튼 뭐 일단은 뭐 트럼프 타코를 기정사실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나 글로벌리하게. 왜냐하면 유가가 100불 근처에 멈춰 있는 것도 사실 이분이 이기면은 뭐 상륙할 수도 있다. 또 뭐 이란도 계속 공격했다. 얼마 전에 뭐 아부다비 그쪽도 계속 이제 아랍에미리트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사실 유가 150불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계속 100불에 멈춰 있는 이유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갑자기 타코한다.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질러놓은 사람들은 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지르기도 뭐하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100불 근처에 멈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약간 트럼프 타코를 예상하는 흐름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정도 그 타코를 좀 이제 기정사실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서 변동성도 좀 걱정해야 되고 오늘도 이제 그 또 중요한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마이크로 실적 발표도 있고 뭐 FMC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일장도 오늘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갈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일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교차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또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니까 맞아요. 대체 뭔가 막 생각이 들었죠. 네. 그 매도 사이드 카드는 매수로 끝내야 됩니다. 아, 매도 사이드카요? 예 그렇으면 그래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 해주고 매수 나왔으면 이제 다시 매도인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랭커님. 네. 이렇게 사람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좀. 저는 또 그게 있겠죠. 뭐 없긴 하지만 이제 매수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배 아파. 네. 대표님. 네. 2시 30분에 말씀하셨던 네.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고 2시쯤에 대통령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뭔가 기폭제가 됐던 것도 같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만약에 기폭제가 됐다. 그러면 코스닥이 급등했었어야죠. 맞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외국인들. 아니 삼성전자는 17만 원대 그렇게 팔아댔기더니 20만 원대. 20만 원대 다시 산다고요? 이건 주식 참 잘하시네요. 네. 한익수도 마찬가지고 예. 저가매도 고가 매수의 달인들. 네. 제가 이러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끝까지는 또 다 발라먹겠죠. 네. 그렇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패턴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는 안 간다. 네. 참 그죠. 살려면은 진작에 샀어야지 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샀냐 이 아, 생각이 들죠. 저희들을 도와주려고요. 네. 저희들 사라 이렇게 쑥 부어주고 그럼 저희가 감사합니다 줍줍줍줍 다 해놓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인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어떻게 됐든 외국인들 화이팅.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쪽에서 일단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내성이 생기는 거. 네 그래서 더 이상 약발이 안 움직이는데 어제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혼자 삐지셨더라고요. 약간 뭐 의리 게임 한 것처럼 뭐 다들 필요 없어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약간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이신 것 같은데. 아 세바스찬 네. 나가 있어 이러면서 예 언제 겁니까 이게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는 그러니까 알아서 시작했다 보니까 알아서 마무리를 질 것 같은 내용들로 좀 해석을 하지 않나 시장이 말씀하셨던 이제 타코죠 그냥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오늘도 일본은 또 강하게 움직였고 대만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간 느낌이 드는데 잘 지켰다고 봐야겠죠. 상승폭, 그러니까 낙폭 대비해서 돌아가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뭐 강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 두 국가는 일단 이번에 진영학적 리스크만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면은 역시 강했던 기조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주도됐고 솔직히 오늘 그러니까 계좌에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을 얼마나 많이 편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실 것 같습니다. 어이구 벌써 그러니까 이제 6천도 안 되는데 내 계좌가 이만큼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아니면 아니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계좌 왜 이렇게 변함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도 섹터를 얼만큼 기회가 됐을 때 용감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를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어떤 기회나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도 섹터는 계속 또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물고 끝까지 가야 그 다음에 치과 비용이라도 나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기관이 강하게 매수했는데 혹시 센터장님 요즘에 퇴직연금 바꾸시려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뭐 이미 한 타이밍 지나간 정도로 이미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또 그래도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해서 뭐 그런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연말 연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요? 그 이번에 그 월 초에 폭락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었나 아니면 빠져나갔나요? 그 폭락했을 때 추가로 더 들어온 보다는 꾸준히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죠. 연말 연초부터 계속. 어제도 이제 모 상장사 대표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나도 퇴직연금 DC용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갔고 어제까지 되게 좀 싸다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6천 가까이 다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문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예. 예. 그것 왜냐면 이게 그냥 자금은 폭락하면 살까 할까 하는데 퇴직연금은 개인들로 다 정말 길게 생각하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다고 지금 DC용 할까 이거보다는 전체적 흐름에서 이제는 대세로 다 이제 저렇게 퇴직연금 쪽 운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문의가 꾸준히 있죠. 예. 그 무슨 그 수익률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3%도 안 돼요. 어떤 거예요? 퇴직연금 1년간 수익률. 작년 같은 때도 맞죠 이거 제가 본 게. 이게 DB 그러니까 이게 채권형으로 하신 분들은 네, 그런데 그러겠죠. 주식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수익률이 좀 괜찮은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뒤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부장님은 이 정도인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또 바꾼다는 이제 그 채권에 있던 자금들이 채권형 ETF에서 주식형으로 넘어온다. 그렇게 되는 거고 게다가 이제 또 조만간 그 리아 들어오죠 리아. 네. RI. 국장 복귀 계좌. 예, 딱 펼쳐지는데 마침 그때 또 환율도 좋고 워낙 상당히 좋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도 이제 약간 좀 돌아서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 커먼 이런 네. 저 장의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환율이 마음에 드는 만큼의 어느 정도 안정을 받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유가 여전히 WTI 90불대 기준으로 이상, 네. 90불대인데 그리고 12월물 보니까 WTI 12월물은 75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연말쯤 가면은 다시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백오데이션 난 거. 그래서 두바이유는 아직 뭐 110달러대 위쪽인데 이건 90달러대인 게 이런 게 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게 뒤집어지게 되면 또 이제 뭔가 확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도 조금 약간 안정됐다. 그런데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또 무슨 변수에 따라서 아직 뭐 전쟁 자체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도 자기네 끝날 쯤 무렵돼서 무슨 뭐 유조선 하나가 피격됐다. 이게 나오면 갑자기 또 팍 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미국도 이렇게 쫙 빠지고 또 유가 팍 튀고 그러면 그 아침에 우리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다. 경계감은 계속 갖고 또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뭐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이렇게 지금 코스피 보니까 바닥에서 거의 17%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그 원인은 뭘까요? 전쟁에 대한 내성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그냥 변동성이 계속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올랐을까 얘기를 하지만 내일 또 되면은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제가 볼 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너무 쉼없이 물론 이제 그 전에 2024년까지 국장 탈출 진흥수 나오면서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작년에 좀 올랐는데 과하게 올랐고 과하게 오르는 게 올 사실 1, 2월까지 너무 심하게 또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쯤 차익 실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가 이런 이제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이제 너무 그 과하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등도 과하게 하는 거고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반등하는데 특별한 큰 이유가 있었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 조경 한지영 의원님이나 또 뭐 박세희 대표님이나 이선엽 위원님이나 방금 뭐 이한영 뭐 본부장님이나 또 윤지호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방송에 이런 분들이 많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또 한 의원님도 이제 5천 초반에서 퍼 10배, 8배 얘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그런 게 공부가 학습이 돼서 이 정도에서 내가 자신 있게 사도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6천에서 6,300선 고점 부근에 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것만 봐도 그렇게 좀 학습이 많이 돼 있으셔서 뭐 예전처럼 뭐 개인의 지표가 꼭 시장 반대로 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개인분도 똑똑해지셔서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정고점까지는 뭐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큼 왔다. 물론 오늘 오른 거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었는데 좀 약간 과하게 올라온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오늘 GTC 때문에 또 뭐 좋은 얘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상황에서요. 그래서 좀 올랐을 수도 있는데 주총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뭐 변동성 연속이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종전 얘기가 좀 더 무르길 때까지는 좀 더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고점은 계속 높여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도 저점은 되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제 5천 정도면 네. 저점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조경 한 의원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필드가 돼서 그 정도면은 그게 고점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 되면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자신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삭민수 대표님 오늘 급등장의 반도체 비중을 좀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일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FOMC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는데 내일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세요? 내일 옵션 만기이라고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 위클리 옵션. 금요일 위클리 날 옵션. 위클리. 네. 금요일 날이 미국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예. 이제 뭐 그냥 상수예요. 그 미니 옵션들은 그냥 월요일, 목요일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변동성은 네. 그러니까 아까 드린 얘기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지금 보니까 또 다 상향시켰더라고요. 네. 매출 8.4달러, 6달러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마이크론이 8달러가 EPS가 넘을 정도면은 진짜 센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아마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지금 시장 거의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냥 컨셉 아니에요? 약간 그 역설적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장의 컨센도 약간 좀 올린 게 원래 8달러 때 살짝 넘는 수준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저희가 아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도 좀 최근에 올라왔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추세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약간 또 거기서 막 물론 또 오버슈팅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실적 발표하게 되면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나머지 쪽들도 약간 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보겠죠. 그럼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출 동향. 네,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왔어 그런 거 가지고 또 계속 또 고무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쪽에서 주가가 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저는 많다 보니까 좀 나눔의 입장 쪽으로 네. 그렇게 좀 정리가 수익을 향유하겠다. 약간 예 그리고 투자자들과 공유하겠다. 예? 이 가격대에서 드린다고 좋아하실까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한테 가져가세요. 급하시면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서 이제 이쪽도 반도체 쪽도 조금 다른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들은 중요한데 확산이 되는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쪽도. 그러면 혹시 여기서 더 쇼티지가 된다든가 IT 쪽에서 더 뭔가 강화되는 인프라 쪽들이 얘기된다든가 그게 더 셀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같이 동행하는 쪽에서 흐름을 봐야 되겠죠. 어제 기판 얘기 드린 것처럼 기판도 쇼티지다라고 해서 뭐 고민치 선생님까지 끌고 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의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 이제 새롭게 12가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이 별로 안 하는 거 뇌과학, 뇌 컴퓨팅 과학과 용어가 있다. BDC, 뭐, BI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뉴럴링크죠. 그 테슬라가 머스크 CEO가 얘기했었던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점해 가겠다고 해서 자금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어디 그 SF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원숭이랑 나랑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원숭이가 말을 해 뭐 이런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약간 그 로봇 영화 있었잖아요. 그 퍼시픽 림 그런 그 거 비슷한 걸로 보면 돼요. 그래 너무 떡떡떡 붙고 막 그래서 이러면 춤추면 로봇도 춤추는 예, 이런 쪽으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정부나 아니면 또 자금 들어가게 되면 또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계속 또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확실히 주도력을 저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올라올 때도 최근 반등장에서 가장 세게 올라오고 오늘 보니까 노무라 어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엄청 상향한 것 같은데 반도체 계속 저희가 그냥 끝까지 다 시쳇말로 다 발라먹고 가도 될까요? 이게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들어올 만한 게 제가 이제 가만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 많이 전화도 받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많고 기존에 있으신 분도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문을 보시거나 뭐 그래도 아직까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만큼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근에 흔들리니까 삼성전자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굉장히 좀 마켓으로 돌아가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쉬운 얘기로 지금 시장에 말씀하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좀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제가 표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왔는데 제 머릿속으로 만든 거라 자세하게 공부한 건 아니라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보면 자 이번에 그 이 상승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게 글로벌 트렌드하고 한국의 정책 이슈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상승이 시작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는 AI 혁명이 일어났고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AI 혁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에너지의 원전, 변력성 2000 ESS 이런 에너지 쪽에 글로벌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뭐 전력 소비를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도 그 글로벌한 트렌드고 로봇이라던가 우주항공이 다 이제 뭐 스페이스 상장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한 트렌드가 있는데 다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대형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행운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백이민족이 다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번 아카데미 상도 이제 저희가 점령을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또
딱 우연찮게 딱 맞물리면서 기업의 지배 구조나 밸류업이나 자산을 소각한다 이렇게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코스닥 정상화한다. 오늘 얘기해서 1, 2부 분리한다. 저 PBR 여부 공개해서 뭐 하겠다. 뭐 PBR 0.8배에 대해서 상속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번에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한 의원님 같이 예, 훌륭하신 분이 말씀해 주셔서 코스피 12월 그 선행 PER 저점이 이제 8.1배 그 뭐 작년에 그 오르기 전 수준 해가지고 그게 이제 8.2, 8.4배가 4,800에서 5,000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이제 그 리서치마다 조금씩 수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렸고 그럼 거기에서 보면 또 하나 올라가서 12개월 퍼여의 역사적 평균이 8배 초반에서 8.51배다. 그럼 이때보다는 볼 때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 평균 자체가. 지금 이제 5천선 정도가 이 정도 평균이라던가 저점 부근에 있다. 이런 것만 보면 이렇게 좀 어느 그냥 정도 밸류에이션 레벨이네요. 그죠. 뭐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12개월 퍼의 10년 평균이 10.3배에서 4배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정도는 좀 조심스럽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 감안해 봤을 때는 락바텀 구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봤을 때 그럼 플러스 알파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해서 만까지 나오셨네요. 6천, 7천, 8천 다 이제 근데 제가 글자를 폰트를 다르게 하면 제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보일까봐 똑같은 폰트로 해서 그냥 만까지 적어봤습니다. 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예. 이런 트렌드가 있고 그럼 이제 트렌드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은 어떻게 보느냐 보면 일단 크게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산업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는 역시 생성형 AI 보시면 쓰신 분 아시겠지만 뭐 제미나이든 챗GPT든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했던 질문들을 갖고 와서 그때 했던 질문을 감안하면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수많은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메모리가 엄청 들어간다. 지금 이제 이 생성 AI 쓰는 사람이 2천만이라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그게 한두 번 써본 사람이지 그렇게 딥하게 쓰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딥하게 쓰게 될 경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메모리 관계가 써야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스마트폰도 이제 성능이 계속 AI 개선되면서 이번에 비싸졌지만 저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제 AI 보니까 S26. 26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찍으면 예전에는 이제 그 사진을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본 그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사진을 넣으면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게 기본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디바이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게 영상을 촬영을 해도 보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평이.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나서 스마트 글라스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반도체는 계속 새로 투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좀 얘기가 조금 사그라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영상 통화도 홀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여기도 반도체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봤을 때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성장이라든가 매출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기타 산업들을 보면은 이제 방산 우주항공은 글로벌 공조가 이제 균열이 되면서 이제 다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되고 자주 국방해야 되고 이번에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고 해보면 이제 다 자주 국방 중에 이번에 또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하나에 30억짜리 2,000기를 발사했다는데 그걸 다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싼 미국 무기를 어떻게 사냐?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에 당연히 또 기회가 더 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전쟁이 사그라들면서 오늘 같은 날에 방산주들은 좀 약간 못 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방산은 또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옆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있고 조선도 이제 마가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것도 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조선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대척점에 있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회가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원전도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유럽이 탈원전을 다 선언했지 않습니까? 독일 총리도 탈원전은 실수였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전하는 나라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유력한 나라고. 2차 전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업체들이 많죠. ESS 때문에 최근에 또 좀 많이 각광받았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업체들 우리나라 역시 또 주가 그동안 이 작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로봇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그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로봇을 보여주면서 2028년도에 공장에 상용하겠다 얘기도 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산업이나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만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내가 언제 차익 실현해야 되지? 많이 벌었는데 내려올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미래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시장의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쭉 꾸준하게 가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래도 매수 매도를 또 고민하신다면 그 락버텀 5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가까워지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서 멀어지면은 좀 갖고 있다가 여기 제가 써놓은 것도 캐스점막 6천, 7천 여기 가까워지면은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크게 보고 어느 정도 5천 락바텀에 가까워지면 분할 매수를 좀 늘려가고 그 목표 주가가 높아지면은 처음에는 홀딩하다가 조금씩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전쟁이나 뭐 이런 그런 작은 이슈에 일일비지 않고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많은 대외 변수에 흔들리거나 뭐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단순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절이 아니라 익절을 중시해야 되는 시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익절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네. 내가 팔고 올랐다는 걸 절대 후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덜 벌어서 후회되는 거는 그냥 무용담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내가 손절을 해서 나중에 복구를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무용담이 아니라 자기 가슴속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익절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수익 났는데 고민된다 할 때는 일부 파시면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일부 팔다 보면은 아 이제 더 이상 팔면 안 돼 이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면 되고. 근데 이제 또 빠지게 되면은 팔았던 돈으로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은 조금씩 익절하시는 것도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현명하게 오늘도 좀 반도체 좀 팔았다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6천 고점 왔을 때 이 정도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는 제가 볼 때 익절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뭐 시장 올라갈 건데 한 6,200대부터는 한번 이제 그 흔히 말해 수급 공방전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아까 이런 말씀 드린 이유도 제가 최근에 보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선배님들도 보가 보면은 네. 생각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불리한 시장입니다.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불리하고 그 원숭이 이것짤 생각나는데 이거 누르는 거. 과거의 경험이 너무 많은 분들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네. 조정이 와야 될 시점에 조정이 안 오고 반등이 와야 될 때 반등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드카 말 그 서킷 브레이커가 일주일 단위로 걸리는 이런 시장 저희 경험이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ETF도 너무 많아졌고 기계 매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또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자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원숭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네 그런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김민수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관련 삼성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셌는데 맞아요. 주총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삼성전자 관련된 쪽에서 그냥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근데 솔직히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 예, 또 배당과 관련된 쪽들. 근데 뭐 자사주뭐 16조 하고 거기다 또 배당한 1조 몇천억 정도 더 하고 하는 과정들은 일단 쭉 흐름 봤을 때 가는 길이죠. 돈 그렇게 많이 벌었다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또 주주 가치를 챙긴다는 쪽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를 잉여하는 것도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정부도 특별 배당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반기에 예, 그런 느낌입니다. 혼자 예, 그런 쪽이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 리포트도 하나가 나왔었는데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JP모건인가 어디서 나왔었는데 가장 수혜를 받는 거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거에 대해서 목표가를 확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물산 이거 안 갔습니다. 요게 오늘도 조금 가긴 했는데 부족했었군요. 요만큼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그룹에서 그래도 중심적인 회사인데 그러면 돌고 돌아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보게 되면 물산 또 지금 요즘 건설주가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예. 와 대우건설 4,000원대 보고 있었는데 15,000원치 얼마였지? 거의 네 배 났습니다. 한 2장에 4배 나고 예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삼성물산이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못 간 건설주 쪽이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네 이것저것 장 안정되면 할 거 많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중간에 뉴스 나오던데 이제 네. 노조들 5월 달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뭐 이거는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93.1% 네,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되게 낯설어요. 삼성에서 노조가 그래서 좀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그 노사 간의 타협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약간 인센티브 문제로 약간 그게 컸던 것 같은데
이게 워낙 하이닉스와 간극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불만을 많은 이제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님 그 한마디 하시겠죠. 시간 없어, 얼른 타. 오늘 보니까 내가 온다가 다시 온다고 했지. 약간 이걸로 나오던데요. 네, 그렇게 해서 노조들도 노조분들도 그렇게 또 챙겨 가시게 되면은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막상 또 파업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면 실적이 그때 꺾여가지고 더 잉여현금이 적어진다. 네. 또 노조분들한테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더 쇼티지가 생길 거고 공급. 그래서 제가 더 안 달랄 거고 가격도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파업해서 주가 빠지면 기회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 좀 그러냐 오히려 파업이 생겨서 주가가 빠지기를 좀 바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빨리 파업이 안 되고 봉합되기보다는 네. 제가 그렇게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엔비디아에서 젠슨왕 선생님이 내가 줄게 그러면서 그리고 빨리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젠슨왕 하니까 그 또 예전에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고 네. 이번에 보면 이제 리사수가 맞아요. 한국 와가지고 삼성이랑 네이버 그 방문을 했잖아요. 뭐 여기서도 저희가 뭐 치킨 회동은 아니더라도 뭐 곱창집 회동이나 뭐 수원 왕갈비 통닭 회동 뭐 이런 거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2박 3일 오늘인가 뭐 그 한 삼성 승지원에서 식사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뭐 일단은 뭐 계속 언론 보도들 아직 뭐 자세한 얘기 안 해서 지금까지 제가 방송 들어오지 쭉 보니까 계속 이제 파운드리 쪽 얘기는 하니까 삼성이 파운드리에서도 이제 좀 괜찮지 않겠냐. 네. 테슬라에서 이어서 고객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와가지고 또 이게 어제 젠스랑이 또 삼성전자 콕 집어서 계속 뭐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계속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파운드리 고객사가 늘어난다 여기서는 굉장히 장점이고 또 파운드리 흑자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파운드리는 아직 주가에 거의 프라이싱이 많이 그렇죠. 반영이 안 된 예. 게 있죠. 그래서 그거 파운드리 고객사가 많아지면서 흑자 전환이 빨라진다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더 뭐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엔비디아 GTC 주요 내용을 정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를 한 단계 끌어올릴 만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지겨우실 겁니다. 그래도 내용 쪽에서 네. 우리랑 연관되는 거 그거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이제 1조 달러까지 상향됐다. 내년 가게 되면 2배 본다. 그러면 우리가 발 걸칠 구석이 없을까요? 네,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쪽에서 예전에 무시했던 게 더 많아졌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수요처가 되게 특이한 게 5대 하이퍼스케일러가 60%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다 합니다. 그들이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고객 유입도 들어갔다는데 물론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니들끼리 판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주고받고 다 하다가 나중에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100만 배가 증가했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AI가 뭐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건 눈길이 갑니다. H200 중국에서 준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장 블랙웰 시리즈의 GB 300 정도 같은 경우는 성능이 50배, 비용은 35배 절반감. 이게 앞으로 기술이 가는 방향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성능이 50배 될 동안에 메모리도 HBM도 같이 늘어가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것 같고 이번에 나온 루비는 액체 냉각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냉각 그래서 아까 보니까 미국에서도 냉각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거리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게다가 또 그룹 LPU가 통합돼서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서 기판들이 쇼티지가 난다는 쪽들의 얘기가 나온 게 요거고 게다가 또 파인만이 2028년입니다. 이것까지 들어오는데 요거는 잘 보시게 되면 구리 및 광학 연결을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판이 점점 이 광학에 대해서도 더 커지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예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광학 관련된 쪽의 패키징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라 2028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또 올해 그냥 이러고 이면은 뭐 금방 오겠네요. 네. 이러고 훅 가게 되면 또 금방 28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 전망치 렉 관련된 수요를 83,000대 상당히 또 올려서 잡았고 다들 올려서 잡는데 거기다가 지금 루빈렉은 2026년 이거 오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과 가격 협상력은 계속 또
이제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삼성전자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UBS 얘기하기로는 디램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LPU다 보니까 그러니까 랭귀지 관련된 쪽들도 다 같이 데이터도 DPU도 있고 LPU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같이 다 때려 넣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연산부터 뭐가 다 요 하나로 학습 과정부터 이제 추론까지 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성능도 좋아야 되고 메모리도 같이 좋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LPDDR5X 들어간다. 그럼 이건 당연히 그러면 기판은 더 관련된 것들 DRAM이 들어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산을 통해서 2027년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올해 말이면 일단 적자폭 많이 줄여서 이제 BEP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맞는 얘기들이죠. 뭘 보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 고다층 PCB 설계를 요구하면서 기판 공급망 가치를 높임.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판주들이 다 움직이는데 진짜 고다층이면 MLB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도 그 진짜 분명히 성장한다고 하는데 주가 좀 계속 뭐 안 가고 막 정체됐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아마 변화가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리기판. 근데 오늘 유리기판은 좀 어제 필옵틱스인가 왜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 그럼 아까 잘 못 봤는데 그러면서 또 고성능 CCL 두산이죠.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되게 두산도 억울해요. 지금 대만 업체들 쪽에서는 CCL 업체들 지금 다 들썩들썩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이 아직 정고점대 못 갔다. 네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해선 매수 의견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목표가는 뭐 그냥 저희가 아는 정도 새롭게 막 쇼킹한 목표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37만 원 예, 나 37만 원. 나왔어요? 34만 원인가 32만 원 나왔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경제에서 한 번 더 뭐 큰 거 나오고 하이닉스 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줘야 저희가 이제 이 리포트 좀 볼까 이러고 있는 건데 아직 그거는 안 나오다 보게 되면 쇼킹한 거 나오게 되면 또 가지고 달려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D님 저기 김인수 대표님 자료 방금 거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네. 살짝 여담인데 그 맨 위에 글머리끼에 맨 위에 앞에 있는 거죠 디스켓 저거 요즘에 MZ들은 저 뭔지 모릅니다. 어떤 거요? 플로피 디스켓. 플로피 디스켓. 예, 글머리끼 저거 그 오피스 보면은 저장 버튼 저걸로 돼 있는데 요즘에 뭘로 봐요? 신입 사람들도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저장 버튼이냐고 전혀 모릅니다. 저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 9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 연색도 하시는데 이제 저런 거 쓰지 마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요거 예, 좀 추억의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덧붙이실 말씀 없으신가요? 너무 저도 GTC 내용 기다렸는데 아주 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냥 여담인데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거의 같이 갔었는데 거의 작년 연말 올해 초부터는 완전히 좀 따로 간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조금 우리나라 반도체주들한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진짜 외람되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그런 생각 그렇죠. 리서치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엔비디아는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멀티플 보면 삼성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마이크론도 멀티플 보면 삼성이 하나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HBM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고 범용 디램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미장보다는 국장이 계속 지금 작년부터 아웃퍼폼하니까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앞으로 AI 관련된 투자를 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아. 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제 PC에는 저장돼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AI의 단계적 진화. 네. 요거 갖고 있는 건데 요거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 AI 등장에 따라서 네 가지 국면으로 바뀐다고 진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켓몬 진화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엔 엔비디아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GPU로 혁명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프라입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인프라가 중요한데 인프라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거죠 이제 GPU와 함께 따라서 같이 투자가 확대되면서 거기서 뭐 쇼티지가 됐건 간에 이건 같이 붙여진 얘기고 HBM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고 그럼 여기서 뭐겠느냐 우리는 메모리죠.
이게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밖에 또 MLCC도 있겠고 서버 그 데이터 센터 서버용과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다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지금 PR 따지게 되면 17배? 예전에 비하면 싸요. 저 20배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밑으로 내려온 주가라고. 많이 밸류에이션 내려왔네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안 간다. 요즘 보고 있게 되면 야 GTC 행사에 지금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좀 시장이 해석하는 게 좀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 이게 지금의 시대라고 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국면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이렇게 발달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절반 정도 이게 인프라가 그래서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계로 보게 되면 4단계가 있는데 해봐야 2단계 초기 쪽 왔다. 그게 AI의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인프라가 본다.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잘 쳐다도 안 보잖아요. 무슨 오라클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SAS, SAS 이거 그런 건 보지도 않아. 다음을 노려보십시오. 다음. 그러면 이게 다음 단계. 그래서 이네이블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그러면 이게 인프라까지 깔리게 되면은 직접 AI가 실행하는 게 뭐겠느냐라고 봤을 때 소프트웨어죠.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 네카오. 그때쯤엔 네카오도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근데 아직은 우리도 GPU 갖다가 이거 막 훈련시키고 뭐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리사소 선생님 와서 그 네이버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라면서요. 우리 거도 쓰지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버거운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느냐는 쪽에서 아직 뭐 얘기는 이제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게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 개념만 잡고 계시고 근데 그때 변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 뛰어들 준비는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게 최종 국면입니다. AI가 훈련 다 하고 추론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그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막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해당되는 섹터 산업 지금은 방산밖에 안 보죠. 팔란티아가 먼저 길을 보여주다 보니까 방산에 이런 것도 있어. 또 지금 안두릴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AI가 부각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회사들 막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기업까지 최종적으로 갔었을 때 그러면은 와, 나 인건비도 많이 줄고 그리고 또 효율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나갔던 비용들을 통제해서 매출만 올라가게 되면 이걸로 레버리지 효과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들은 그때부터 또 마지막 국면 쪽에선 이게 최종적인 목표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내 거 제가 쓰는 건데 우리 거 얘가 쓰는 건데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같이 이제 동조화가 나오겠죠. 이 국면들을 통해서 아마 3번까지 가서 4번으로 들어와야 그때 이제 버블 얘기가 아직은 이제 페이즈 2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지금 또 누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개념을 한번 잘 두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민수 대표님 페이지 4 국면에 있는 국내 기업들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아니 이도 이제 초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 우리 센터장님이 길목 지키기. 길목 지키기. 길목을 지금부터 지키지 마시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다가는 그냥 먼저 갔다가 손절해요. 안 가는데 이러고 손절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3년 전에 내가 말이야 저 손절하는 종목인데 목적지는 부산인데 양재나들목에서 길목 지키고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교통경찰한테 걸린 느낌도 나고 막 그런 거 말고 그 때가 되면 움직이겠죠. 그때를 국면들을 맞춰가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저 그 되게 인사이트 있는 자료 같은데 저기에 보면 좀 느끼시는 바가 있나요? 24년 3월에 저런 얘기했더니 역시 골드망 썼습니다. 네. 그리고 앵커님 그 길목지키기 지금 하면은 남들 반도체나 다른데 로봇을 이만큼 벌어서 길목지킬 때 가면은 지금부터 요만큼으로 길목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벌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 있으실 필요는 없죠. 기회비용의 기회비용이 크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요였죠 방금. 그래서 뭐 사요 뭐 이런 거였죠.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때 2번 다 끝나고 3번으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도 이제 오는구나 그러고 하고 순차적으로 그때 가 보시죠. 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저 페이즈 2랑 3로 넘어갈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기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네. 예, 양재 가서 만나요 우리. 아 양재 아니구나. 부산 가서 만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한 업종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건설주였는데요. 건설주 중에 오늘 대우건설이 22% 급등이었고 GS도 16%나 올랐네요. 대형 건설주 특히 이제 원전이랑 엮여 있는 쪽이 올랐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섹터에서 오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게 또 방향성이 계속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오늘 건설주가 이제 그동안 원전이 묻어있는 건설주 위주로 가다가 네. 오늘 GS 건설이 가는 걸 저는 좀 보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뭐 자세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은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파괴된 원유 시설이나 재건이나 중등 수주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그래서 건설주를 좀 연속성 있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전이 묻어 있는 건설주나 네. 현재 중동에서 지금 그 계속해서 뭐 건설을 진행 중인데 지금 약간 스톱돼 있는 그런 데들, 그리고 또 이번에 파괴된 데가 많으니까 새로운 수주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들이 좀 간 것 같고, 또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시장 유동성도 많고 이제 기관의 매니저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모멘텀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이 섹터를 갈 수 있을까. 근데 뭐 이 아이디어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 섹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살까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퍼지면서 또 그 섹터도 가고, 이게 이 시장이 이제 선순환이 되는, 뭐 어찌 보면 순환매를 할 수도 있고 선순환이 되는 그 반도체 쏠림에서 그렇게 해서 종목 장세도 좀 펼쳐지고 다양한 섹터로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앞서 저희 이한영 본부장님께서는 그 건설, 화학,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종목이다. 너무 어렵다. 아,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120% 동감합니다. 옛날부터 반도체도 사실 소부장도 그렇고 네. 화학주도 그렇고 이런 공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공부해봤는데 이게 화학 기호도 알아야 되고 네. 사실 바이오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바이오도 되게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이 귀동량으로 듣고 뭐 에로가 나온다 이러면서 사실 정말 어려운 분야인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들어가 있는 ETF를 하시거나 뭐 하시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개별주도로 화학이나 이런 거는 개인 투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공부를 저도 해봤는데 그쪽 전공자가 아니면은 레포트를 봐도 뭔 찬찬히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쪽 섹터들 평균적으로 용어 자체부터 접근성이 좀 뭐 더 어렵다고 해도 위원님이야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 저 같은 사람이겠죠. 접근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대통령 간담회에서 네. 있었던 얘기죠.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분리하겠다. 네.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든지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혁신 기업,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과 앞으로 혁신할 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좀 나눠서 시장을 분리하겠다. 네. 프리미어리그 있고 네. 그 위에 밑에 이제 예, 마이너리그 있고 예,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쭉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네. 네, 뭐 간담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다는 것보다 투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저평가를 바꿀 요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평가다 보면은 원위치만 가도 얼마냐,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받으면 얼마냐 이렇게 두 단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 쪽에서 정부가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비생산적인 것보다 예. 근데 보니까 이제 또 보유세 얘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금액 보니까 와 상당하더라고요 진짜. 주식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일단은 네 그렇게 대표님 강남에 집 있으시죠? 자, 큰 무슨 예. 그래서 일단 나오는 얘기가 주식 결제 주기가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T+2. 그러니까 저희가 팔고 원래 지금 미국 시장도 원래 지금 작년에 바뀌었었죠. 네. 그래서 D 영업일 그러니까 팔고 그 다음 날 찾을 수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이틀까지 걸리는 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이럴까? 근데 이게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든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돈 뺄 수 있는 거 말고는? 돈 많이 벌면 바로 튀. 그거 말고 예.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증권사 미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수해서 들어가는 거 가지고 그게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T+2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자금 결제하는 그쪽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증권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는데 차라리 그냥 그게 더 좀 뭐
좀 낫지 않을까요? 결제가 만약에 현금이 다음 날 들어가서 결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신용을 쓰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좀 더 확보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근데 저렇게 되면 말이 휴일이 하루 줄어들겠네요. 그래. 아, 그러네요. 싫은데. 하루 그러네. 원래 하루 전에 폐장하는데 네. 저렇게 되면은 예. 맞네. 저러면 안 되겠네요. 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 PBR 리스트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라는 쪽인데 이게 일본에서 한번 했던 내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밍 앤드 쉐이밍 어렵네요. 네. 약간 그 박제에서 부끄러움 주자 이런 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세금 안 낸 사람들 이거 이렇게 공표하는 거랑 똑같죠. 리스트. 그래서 예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일단 중복 상장 금지 얘기는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게 처음에는 그 정부에서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면은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딱 포인트가 지주사인데 아니면 또 일반 회사인데 이거보다는 밑에 자회사가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나중에를 생각해서 좀 들어올 거를 생각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지주사 같은 경우도 뭐 계열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얘 좋고 얘 좋은데 얘는 지금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카카오가 만약에 이게 법이 해당됐으면은 지금 또 그러진 않았겠죠. 그와 함께 LS가 가장 수혜가 아닐까. 이거 수혜보다 LS 회장님은 좀 슬퍼하시겠지만 이게 더 가장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어서 봐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이건 뭐죠? 그런 쪽에서 내용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일단 이거 좀 확정되는 게 좀 나와야겠죠. 그리고 또 아까 코스닥 관련된 쪽에서도 1부와 2부가 나뉜다라는 쪽에서 그 얘기는 일단 그러면 약간 이제 거기서도 아마 패시브 자금들의 성격들이 또 바뀔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정되는 거 보게 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센터님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1부 리그는 그래도 좀 건전해지고 시장의 수질이 개선되고 체질 개선이 되는 약간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 같은데 2부 리그는 상당하겠네요. 이 그 레버리지와 투기와 이런 운상들이 좀 있겠네요. 제가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2부 리그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를 조금 뒤로 미루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후보군들이나 좀 위험한 기업들이 2부로 mon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가요? 예, 뭐 그런 식으로 2부를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자세하게 또 정책 발표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2부에서 그런 기준이 충돌해서 1부로 올라가게 되면 1부 기업이 막 너무 약간 포화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2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정말 보면은 이제 매출이 좀 작아서 그렇지 영업이익률도 높고 튼실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거래량 부족이 좀 시달릴 수 있어서 그런 거로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텐백을 노리는 자금들은 이부리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과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책을 많이 보완하겠죠.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냥 간담회였으니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 오늘 또 강했던 섹터 중에 화학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 화학주 관심 있으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말라면서요. 업종이긴 한데요. 하지 말라놓고 시키시면 저기 용어만 봐도 어렵네요. BD, SBR. BD가 그냥 부타디엔입니다. 이게 뭐냐면 합성고무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금호석의 강점은 라텍스 ABS죠. 이런 쪽으로 나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어 그리고 스판덱스 이거 일본 매스 준비 딱 그거 그것처럼 주부들도 많이 쓰는데 요리할 때.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옛날 사람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부타디엔이 톤당 1,161달러인데 유가는 655달러 톤당 이렇게 되면은 벌써 원가보다 제품 가격이 훨씬 더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되면 와 오히려 훨씬 더 그 마진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호석이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다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일반적인 수지도 이게 지금 원가 비중이 훨씬 낮아서 가격 상승분이 전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피가 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마진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이게 안 그래도 올해 흑자 전환 쪽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흑자 전환들이 더 넉넉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항상
화학주를 말씀드릴 때 어제도 제가 석유화학 보셔서 얘기 드렸던 것 내용 중에서 감지하셨던 분들은 혹시나 뭐 오늘 매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NCC 그 정제 마진이 이렇게 팍 뛰고 있는 쪽들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 분명히 확 좀 움직일 것 같아라고 하셨을 수가 있겠지만요. 근데 이거를 매매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진과 함께 P는 딱 튑니다. 그런데 Q를 받쳐주겠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 가동률 하락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Q가 그만큼 못 받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 쪽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 P나 아니면 뭐 원가 구조가 바뀌어서 거기서 뭐 또 마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 이게 Q가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P와 Q가 다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들이 나왔을 때 거기서 코스트가 빠진다. 이게 아주 폭발적인 영업은 확 이익률이 확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쓴 걸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Q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화학주 지금 뭐 따라가서 매매한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가지고는 한두어 번 더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만드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혹시나 물리셨으면 네, 물려있다가 지금 막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도쯤에서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화학주에 대한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무리를 하고. 저도 김민수 대표랑 같은 의견입니다.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전략을 짜봤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김준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